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빅리치의 경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주가 폭락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3월 19일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급등이 연출되고 있죠. 빅리치는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연준의 달러 조절로 인한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2020년 2월 하락과 2020년 3월에 이제 3월 19일이죠. 자, 급등 배경을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근데 이때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2월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뭐 정말 코로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제가 바이러스로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뭐 유튜브에서 코로나라는 말을 쓰면은 저번에는 한번 그 모든 영상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 새겨서 바이러스가 뭐 그거다 이렇게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코로나라는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 지금 3월 급등 배경은 돈이 많이 풀렸대요. 물론 돈이 많이 풀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자,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죠, 바이러스가. 그리고 2차 확산도 지금 우려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말 2차 확산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경제는 멈춰버렸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돌아가는 부분은 돌아갔었죠. 자,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인도나 이런 데를 봤을 때, 특히 중국이나 뭐 우한 지역에 공업지역, 제조업 쪽이 몰려있던 부분들이 모두 정지를 해버렸죠. 자, 정지를 하고 이게 이제 버티다 못 버티겠으니까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인도를 비롯한 뭐 브라질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키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과거에 보면 무슨 그 좀비 영화나 그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굉장히 미리 다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말을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경제가 지금 멈춰선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코로나든 뭐든 간에 지금 경제를 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상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나라가 어디냐 봤을 때, 정말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정말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경제 호황과 침체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자, 2월 하락과 3월 급등 배경을 보면 2020년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봐오는 부분인데, 자, 2017년부터 18년 9월까지 하락 패턴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장을 예측하고 봐왔죠. 물론 이건 이제 예상도까지 그려서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도를 여기서 그려줄 때 여러분들이 9월부터 급등이 나와서 올 초까지 급등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단순히 여기서 예상도를 그렸을 때, 자,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모두 다 웃어요. 그리고 9월부터 올라갈 거야 하면은 이 기간 동안은 네가 만나보자. 그래, 어디 한번 봐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게
자, 여기서 막상 이렇게 나오고 급락이 나오니까 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같이 꾸준히 오래 이 그 흐름을 읽어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야, 주가 뭐 9월까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다 또 빠져.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전혀 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은 지나갔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고, 자, 이제 1월 중순부터 빠졌던 게 2월 그 약간 15일 중순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간 이렇게 급하게 빠져버리죠. 3월 19일 아마 이 경제 흐름을 저와 같이 보신 분들은 이 3월 19일 날 오후 1시부터 반전이 나왔던 부분을 제가 예상을 하고 이 많은 상승, 이 큰 폭의 상승, 그리고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이 올랐던 이 부분들도 모두 예상이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 그러면 야, 정말 경제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부정적으로 야, 지나간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저희 카페 회원들과 뭐 저의 방송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확인을 하시던 그거는 여러분들 뭐 의향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하자. 그리고 제가 이 현금을 확보를 하자고 했을 때도 분명히 한 20%에 해당하는 돈은 순환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266 언저리, 그리고 제가 이 기준봉으로 봐줬던 이 양봉의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훼손되고 내려왔을 때를 하방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은 조금은 여기를 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8년도부터 지금 이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그 달러를 시중에 공급을 한 걸 보면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물론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유럽발 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로 보는 주가지만은 유럽발 위기서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안 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화폐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이 없어서 여기서 주가가 빠지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돈이 없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나요? 단순히 코로나로 경제가 멈췄다고 해서 이게 하락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돈의 힘으로 이게 올라가는 걸까요? 여기는 돈이 없었고 여기도 돈이 없었나요? 물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돈을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지금 올라간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주식이 빠질 만큼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큼의 돈이 없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가 요번에 고객 애탁금이 지금 43조 정도가 에서 45조 정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 돈을 고객 애탁금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식을 안 사고 43조나 45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혹자는 지금 우리가 9월까지 공매도를 없애가지고 그 힘으로 간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지수가 가는 거는요,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팔아도 누군가는 사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은 정말 재미있는 게 그 많은 돈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렸었고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들을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서도 이제 겁이 나서 못 사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또 한 번에 그 43조라는 돈이 집행이 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거의 지금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아침마다 우리 그 카페 회원들에게 이 시황들을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요. 요걸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 중에서 한 중간 정도만 볼게요. 시간상 제가 이걸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요 중간에서 제가 한번 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시장은 아니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지금 보면 이 유럽 증시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어디 유럽 증시 같은 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지금 풀고 있죠. 오늘 뭐 어느 분이 글을 써 놓으셨던데 제가 이거 아침 일찍 한 뭐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쯤 떠가지고 목소리는 좀 이해하시고 보세요. 할 때 코로나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지금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자금이 그냥 주는 겁니까? 이것도 다 빚이거든요. 빚이 잔뜩 지고 있는 애한테 빚을 더 져가지고 뭐 이자도 내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게 이게 무슨 놈의 그 저기 뭐야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자, 이거 잠깐 끊었는데 이거 유럽 시장이 상승한 걸 보고 앞에 부분이 조금 제가 뭐 말 나오는 데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럽 증시가 상승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됐건 간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한 거는 경제가 어떤 이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주파수 같은 어떤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니면 어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이런 모양을 보이더라도 설사 이 다시 재하락을 할 수 있는 이 준비를 거치는 과정은 항상 이렇게 험해요. 이렇게 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멘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한번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 지수는 뭐 그런 대로 꿀럭꿀럭 올라가고 종목도 순환매가 나오고 지금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라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나 몰라. 그냥 올라가는 거 나오면 사면 되고 그냥 뭐 빠져. 전혀 빠질 것 같지 않는데 이미 사람들 마음에서는 하락에 대한 의심을 거의 떨쳐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제가 보통 한 20-30분 정도의 분량의 그 아침 시황을 드리는데 자, 이런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이 코스피 200 선물 연결 지수로 보는 이유는요. 자, 제가 이 상황을 그 웹더독이라고 외국인들이 그냥 선물 포지션이나 이 파생으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이걸로 보는 게 상당히 좀 그 적중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선물 옵션 포지션에 의해서도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보면 3월이든 2월이든 돈이 없지는 않았어요. 돈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항상 돈을 푼다 그리고 이 돈이 시중에 흘러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 요 다음으로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뉴스들을 잠깐 보시면은요, 어제 그 시카고 PMI를 미국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죠. 근데 시카고 PMI를 발표를 했는데 어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어제 이제 미국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가
또 그 기자회견을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했는데, 뭐 중국의 홍콩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무역 협정한 거 부분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진짜 솜방망이 처방이다,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한 바람에 어제 그 2시 이후에 이제 뉴욕 시간이죠. 뉴욕 시간 오후 2시 이후에 다시 주가는 반등을 시작했지만은 S&P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 고점 부분을 넘지를 못하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지금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되신 건데, 이게 어제 보시면 전고점도 못 뚫고 이 윗꼬리를 약간 달면서 모양새가 우리나라 이 그 음봉 나왔던 부분하고 약간은 좀 비슷한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토요일 9시 59분,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5월 30일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전이죠. 6월 1일이 저기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나스닥도 어제의 고점을 뚫지는 못했고, 사실 다우지수가 어제 상당히 많이 밀리다가, 거의 어제 보합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카고 이제 PMI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자,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미국의 지금 시카고 구매자 지수는, 자, 어제 예상치가 40이었는데, 자, 이게 32.3이나 떨어졌어요. 자, 그 전에는 35.4였는데, 자, 이제 그 결과치가 35.4였는데, 예측을 한 이제 4.6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32.3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만큼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이거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를 재개를 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는 경제를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정말 경제 자체를 멈춰버리고 소비 자체도 줄죠. 자, 우리도 지금 쿠팡이라는 온라인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감염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흔들리지 않았던 온라인 몰까지 지금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소비를 점점 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정부 재난지원금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변 식당이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를 보이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제가 한 이틀 전에 친구가 갑자기 이제 놀러 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카페가 한 곳은 8시도 안 됐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곳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9시에 문 닫는다고 나가래요. 참 나가가지고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될 텐데, 호프집 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호프집에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에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와버릴 정도였는데, 정말 이제 이 큰일 날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 30대 친구들은 지금 헌팅 포차에서부터 클럽에서 노래방까지 전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지금 번질지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확 한 번 더 확진이 돼버리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비교적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고 이 감염자들을 이게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경제 자체가 멈춰 서버리는 일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고,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정말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달러 시스템이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달러가 강세가 보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어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뭐 슈퍼맨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멈춰버린 경제예요. 이게 멈춰버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아주 폐업이 그냥 뭐 줄을 서고 있고 뭐 하루에 몇 군데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가 아무리 돈을 푼다 그래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풀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들어가서 주식을 살까요? 그 돈으로? 전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낸 경제 호황과 침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자, 미 연준의 달러 조절이 이게 굉장히 정말 개혁적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제가 뭐 여러 수치를 얘기를 안 하고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자, 뭐 2조를 푸네, 3조를 푸네, 거기서 얼마를 가지고 뭐를 하네, 이런 거는 난중 얘기란 말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가, 이 돈이 언제 풀려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킬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얼마를 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이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작년 9월부터 FD죠. 그러니까 뭐 미 연준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작년 9월 주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미국 연준의 이 대체대조표의 자산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1년분으로 지금 보기로 하는데요. 작년 9월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야, 빅리치 너는 그럼 이거 먼저 알았냐가 아니라, 이제 작년 9월부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한 부분이 2020년 3월이 되면서 이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죠.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거를요 줄여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증가분으로 보면 9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거는 증가분이지 실질적으로 푼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증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시중 은행들에게 레포를 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포라는 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즉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 환매 조건부 채권은 7일짜리부터 이게 연장이 되면은 보통 49일까지 이게 발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700억이 넘게 하루에 이 레포를 발행을 시켜줬어요. 레포 시장은 그렇게 긴 기간의 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어떤 조건, 다시 환매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자금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자, 이번 주까지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줄였다는 거는 레포 발행하는 걸 다시 환매를 받아버린다는 얘기는 달러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환매 조건부 레포를 발행을 했다는 것은 하루에 700억씩 공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9월부터 뭐 400억, 500억 뭐 하다가 700 몇 억까지 지금 올리다가 750억까지 올렸죠, 아마.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이거를 줄이다 보니까 차트에서 이게 점점 줄어가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요게 44억 달러까지 지금 이 줄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줄이는 거를 45억 달러로 줄여버려요. 그럼 최고점에서 지금 자, 이걸 뭐 50억 달러로 치더라도 650억 달러씩 이게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고점에서니까 500억 달러짜리도 있고 뭐 300억 달러짜리도 있지만은 결국 시중에 자금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중에 자금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이 풀었던 돈이 갑자기 줄어들으니까 이제 위험성이 생기겠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요 마이너스 부분으로 내려갈 쯤에 해서 분명한 게 시중 자금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빅리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하고 있냐? 왜? 미국 지금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도 2조에서 3조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발행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거두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도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2조, 3조가 한꺼번에 국제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부양책을 실시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요, 일주일에 400억, 뭐 300억, 500억 이렇게 발행을 해요. 세상에 어떤 그 나라가 한꺼번에 2조, 3조 국채 발행, 이게 달러예요. 우리나라 2조, 3조가 아니라 2천조, 3천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루에 발행을 해가지고 그 모든 돈이 한꺼번에 시중으로 흘러나온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니들 생각이고, 지금 상황은, 자, 400억, 500억이라고 합시다. 일주일에 500억을 발행을 하면은요, 이게 한 달에, 5주라고 해도 2,500억 달러밖에는 못 한다고요. 그럼 한 달에 2,500억이면 두 달이면 5천억이니까 요것만 해서 만약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해도 이게 1조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2조까지 가는 데는 8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돈이 다 풀려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달러를 더 많이 걷어들인다 그러면 이건 하루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700억 달러도 발행을 했겠지만 500억 달러도 발행을 했으니까 뭐 400억 달러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500억 달러를 평균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하루에 450억 달러를 회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5일이면은 400억 잡더라도 2천억 달러를 회수해 가고 400억, 500억을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차입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이 커지고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야, 빅리치 그럼 너 그거 증거를 댈 수 있냐? 자, 이게 맥스로 한번 보시면은요. 야, 이때보다는 돈을 덜 푼 것 같지만 이거는 증가율이에요. 2008년도 지금 금융위기 사태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줄이면서 풀었다 줄이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했고 이때 당시 주가 급락이 훨씬 더 좀 무섭게 나왔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시중 자금이 자 시중은행에다 풀어졌던 자금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좀 흡사하고 정말 시중 자금이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이거를 강조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부분들이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줄 알았는데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끝에 부분에 나온 부분이 서서히 진행할 거다. 항상 보면은 압박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막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은 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모든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지. 자, 미중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하고 결국은 합의문을 만들어내기까지 트럼프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밀고 당기는 척 하면서 결국은 얻어낼 걸 다 얻어냈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귀염둥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한 나라의 정책을 하는 거는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획을 만들고 그 부분을 밀고 나가면서 정말 이 막무가내 트럼프를 활용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홍콩 문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국은 이거를 국가보안법으로 넣었는데 이걸 초안이라는 말을 써요. 초안. 말 그대로 초안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죽이는 짓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 부분을 이제 죽여나가는 게 이 미국이 할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트럼프는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선을 노린다는 건 지금 어려워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6월 달이에요. 7, 8, 9, 10, 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그 안에 획기적으로 잡혀가지고 경제가 엄청 부활을 하고 여기서 주가가 더블로 올라가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트럼프는 더 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극복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재선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뜨끔미지근하게 주가도 전고점 근처 올라가 있는 거를 한 4달 동안 이걸 더블을 만든다? 그리고 거품 논란이 있는데 이걸 그런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봐왔던 부분에 미국 연준의 달러 조절하는 부분하고 미국이 국채를 푸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과연 시장이 돈의 힘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좋으면은 미국의 큰 메이저급 회사들이 자사주를 팔고 CEO도 모두 자기들 주식을 팔아버리고 있을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들어가가지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달러라는 애가 강세를 보인다고 가정을 하니까 또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국에 무슨 왕개미가 가가지고 여기에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니까 좋아해. 그 달러 강세까지 나와. 이 개미는 여기서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을 산다고 히히덕거리고 있어. 자, 달러 시스템이 이걸 보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달러를 조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 주식 사고 들어와. 그래, 아주 급락을 시켜가지고 들어왔던 달러 아주 그냥 반토막을 내놔. 그리고 달러가 엄청 강세가 되는데도 내가 얻은 시세는 반밖에 안 돼. 그럼 다행히도 여기서 돌아가면 한국의 본전은 찾을 수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달러가 여기서 엄청 강세를 보여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버티지를 못해서 과거에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각 나라 글로벌 국가들의 절상을 하고 미국이 절하를 해. 그럼 이거 반토막 난 데서 또 반토막이 나면 완전히 이거는 거지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여러분들은 관찰을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항상 경제라는 거는 미리 예상을 하고 보는데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엇박자로 나간다. 그러면 빨리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아타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지금 경제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빨리 바꿔가지고 내가 이 흐름을 타야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현금을 확보해라 하면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의 일부를 가지고 순환매에서 주식으로 먹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제대로 시장을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분명한 거는 우리 시장도 어느 선에서는 여기서도 조정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43조에 해당하는 돈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현금을 확보하고 순환매로 가는데 종목 순환매로 가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시장은 하락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당히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 카페 회원들은 그걸 뭐 어록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유가가 상승을 하는데 55달러에서 상승을 하는데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것도 자, 유가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자, 해외 차트가 지금 보는 게 해외 차트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너무 이 마이너스 나온 게 지금 보이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한번 보세요. 제 유가도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55달러 정도에서 분명히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이 유가가 요번에 내려가면 20달러를 무너뜨리는 거를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예상까지 한다는 거는 무슨 예상도가 다 그려지는 상황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세상은 이렇게 딱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예측을 하고 우리가 좀 틀렸다 그러면은 이걸 바꾸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빅리치라는 사람은 달러 강세가 2012년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 여기서부터 향후에 2021년까지는 강세를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달러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새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달러 상승 주기를 1985년 프라자 합의가 일어나기 전 1978년부터 85년까지의 상승 7년 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프라자 합의 1995년까지 일어나기 전까지의 달러의 하락의 10년 주기, 그리고 역프라자 합의부터 2002년까지 굉장히 상승을 보였던 부분, 이 달러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주가가 붐이 일어났던 거는 재밌는 거는 이런 달러의 상승 7년 주기가 마무리되고 붐이 됐어요. 자, 일본의 주가가 85년 이후에 1990년대 초까지 아주 급등이 나오면서 뭐 거품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붐이라고 볼 수 있죠. 붐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2002년 마무리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 및 미국 증시가 급등이 2007년도 8년도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약 5년의 시간이 걸리고 일본도 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의 붐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네. 자, 그러면 왜 빅리치 너는 이게 2012년이고 2014년으로 바꿨느냐?
이게 위안화가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춰버리는 바람에 2년이 늦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상승을 보고 있으면 만약 2021년 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정말로 우리가 붐을 즐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이 5년의 붐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또 처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분들도 몇 번 반복을 해서 들으면서 이런 새로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왕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조금 다음번 방송에도 뭐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오늘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2021년까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고 그러면 얼마 남지를 않았네? 자, 여러분도 이걸 한번 보시면 요 끝판에서 올라가는 걸 한번 보세요. 항상 보시면은 마지막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근데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부분하고 요번에는 엉거주춤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때는 1995년부터 2000년도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도 있었고 뭔가 위기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고 이때는 그 프라자 합의니 뭐니 여기서도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를 강세를 만들었다는 거, 여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여기는 버블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면은 이게 뭐 이제는 1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1년은 좀 더 남았겠죠. 2021년 말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아?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추세를 그리면은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고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목표치를 예상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항상 보면은요, 이미 이거는 달러인덱스 메이저예요. 달러인덱스 메이저는 6개국 달러 그 통화하고 이 평균을 내 가지고 나온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 브로드라고 해 가지고 메이저 6개국 달러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 외에 그 26개국, 즉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지금 그 통화들을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이 여기에요. 100이 지금 98달러의 메이저는 있는데 나머지 국들의 통화까지 합하면 이런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게 1995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맥스거든요. 전체적으로 맥스로 보이면 이거밖에는 안 보여줘요. 지금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2012년부터 오르다가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기었던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생각보다도 정책적으로 바꾸질 않고 뭐 패그제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와서 93달러부터 지금 여기 얼마냐면은요, 12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달러인덱스나 뭐 유로나 엔화나 뭐 이런 그 파운드화를 기본으로 하는 그 메이저 6개국 통화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중을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싫다 그래 가지고 이머징 마켓들 그 메이저 6개국 빼버리고 보는 달러인덱스는, 이게 전에는 OITP라고 그래도 Other Important Important Partner 트레이드 파트너라고 그래야죠. 무역 비중이 큰 26개국 이 나라들만 모아서 만든 건데, 지금 이 위에 올라가서 얘도 지금 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한 다음에 또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올라가서 이 박스권 횡보를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려고 나오는 박스권이었고, 여기서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만약에 피보나치를 그린다 그러면 여긴 지금 24%도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안 깨지고 바로 상승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머징 마켓의 지금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런 신흥국이 달러 부족이 일어나 가지고 환율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태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이머징 마켓들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원자재를 수출하고 뭐 가공품을 수출하고, 모든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왔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틀어드린 유럽의 운명을 보면은요,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 자원이 이게 이제 돈이거든요. 요걸로 해서 요번에 돈을 엄청 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에 있어서는 얼른 그냥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뭐 다 빚이고 또 이제 이자 내고 뭐하고 하려면은 경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남유럽, 이태리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을 주 수입으로 한다는데, 요번에 뭐 다시 7월부터 오픈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도 자기들 생각이지, 여러분들 같으면 유럽, 이태리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지금 놀러 가시겠습니까? 스페인 해변에서 놀고 싶으세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이러게 되면은 지금 이 유럽은 자기들 생각으로만 이게 빨리 오픈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경제가 오픈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경제가 한두 달 정도만 안 돌아가 버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지속적으로 경제가 멈춰 서버린다면 아마 금방 유럽에 관련된 문제도 바로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한번 시장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럽발 위기도 어느 정도는 감춰진 지금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굉장히 북돋고 있는 상황에서, 자, 6월 30일이 되면 그 영국의 브렉시트 부분도 이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한 달밖에는 지금 남지는 않았죠. 날짜로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만약이라도 유럽에서 그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시장은 위기로 닫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죠. 중국 때문이고 유럽 때문이고,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대선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선의 목표를 트럼프가 아니면은 이 난국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식의 이제 트럼프를 치켜 세우는 지금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요번에 그 홍콩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이 상당히 또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영국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로에 대한 위험성과 향후에 뭐 여기에 관련된 게
자기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상황을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 걸 보면은 야, 이건 무슨 돈을 많이 푼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게 따져보니까는 야, 이게 뭐 진짜 넣고 빼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봐서는 좀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얘들은 그걸 눈치를 까고 미리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자, 이제 홍콩 문제는 그런 대로 아주 넌지시 넘어간 것 같지만 분명히 트럼프는 발표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하고 뒤에서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부분에서 꼭 한마디씩 하죠. 어제 보니까 트위터에 뭐 경고를 하나 더 받았던데 상당히 이것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같은 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건 분명한 거는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이 잡음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저거 관심을 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트윗을 보게 만들면은 얼마나 이게 광고 효과가 있고 이렇겠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그 뭐 해외 정치 경제 그 기자들은 아마도 그 저기 뭐야 트럼프의 트윗을 모두 구독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다 트럼프 트윗을 구독하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마디 나오면 이것도 무슨 정보라고 바로 시장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트럼프가 올리는지 누가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시아 시장 또 죽이고 싶으면은 장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한번 찍 써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음모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않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아마 월요일 시장은 그런대로 뭐 홍콩에 대한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이 되지 않고 환율 부분도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하고 시작은 하겠지만, 저는 요번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뭐 달러도 한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이게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꺾이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뭐 조금 이 꼴럭이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1255원을 제가 1차 목표치로 보고, 그 다음에 1325원을 2차 목표치로 지금 1324원입니다. 1324원까지 목표치로 지금 크게 달러 강세에 맞춰서 이제 큰 1차 목표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처럼 달러의 그 예상도를 그리고 보는 것보다도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그 100% 예상도가 맞는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려드린 이런 그 달러 예상도대로 흐름이 가다가 여기서 한번 더 이 박스권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1136원 먹겠다고 기다리다가 많이 실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기다렸던 그 부분 1136원이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조금 차라리 내가 이제 그럴 바에야 아예 크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뭐 꼭 저런 예상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저거 그리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 그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서 한 번 더 내리고 이렇게 갔으면은 정말로 재미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요거 안 내리고 갔다고 좀 난리를 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뭐 나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올라가면 내려와서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지, 이 정도로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봤을 때 한번 넘고 한번 찍어 누른 다음에 이게 뭐 바로 돌파가 나오든지 조금 꿀럭이든지 이거는 큰 상관은 안 하시고 보는 게 낫고, 1255원을
아주 짧은 목표치를 보고 이게 이제 돌파하면서 다른 목표치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1324원을 1차 큰 중기적인 목표치로 지금 보고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달러 강세가 나올 거고, 그런 달러 강세가 나오려면은 뭔가 위기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우리가 보고 짚고 넘어가면, 코스닥은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이제 그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요거는 이제 그 994 부분은 여기서 한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 요 994 요 부분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재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목표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드렸고, 여기 그냥 박스권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하락에도 이 고점을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더 상승이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코스닥의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니까, 아마 이제 뭐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돌 수는 있지만 백신이 아예 나와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더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염두하고 보시고요. 아마 2차 확산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봐서는 금방은 안 내려온다고 그랬죠.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그 예상도 비슷하게 그려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 화살표의 길이는 신경을 쓰지 말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건 이런 그 하락의 패턴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는 분명한 거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랑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뭐 정말 갈 수 있는 섹터들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차트가 이쁜 애들은 정말로 많이 가잖아요. 아마 이런 거는 그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시면은 뭐 뭔 소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본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좀 종목으로 가서는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현금을 한 뭐 거의 7, 80% 놓고 20, 30% 정도 주식 매매로 지금 계속 우리는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지, 뭐 새롭게 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말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걸 아마 저랑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예측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느 부분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다가 그 예상이 틀리면은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또 잘 맞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변형된 헤드앤숄더는 요게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걸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금은. 그러니까 여기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변형된 거는 여기서 이런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요 세 개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도 이 고점을 안 넘었으니까 지금 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뭐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내려갔다가 한번 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요 밑에서도 요 쌍봉 비슷하게 한번 또 나오겠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제 금 가격 상승은 또 시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 거죠. 자, 홍콩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자, 믿을 건 또 금이야 은이야 해서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고,
어제 이 추세 이 꼭지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재밌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강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 부분은 다르는데 분명한 거는 석유가 빠지면서 아마도 같이 은은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 석유는 조심은 하되 30에서 40달러 사이까지는 정말 얘도 또 하락에 대한 의심을 좀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간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시황을 같이 매일 시황을 같이 보면서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